2020년 가을 뉴욕 맨해튼의 한 특급 호텔 52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은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눈은 창밖이 아닌 테이블 위의 노일 문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테이블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성, 브래드 체인벌린. 월스트리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CEO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파트너 제시카 할로웨이가 앉아 있었죠. 짧게 자른 금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냉철한 협상가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딜은 정말 완벽해. 안 그래, 제시카? 물론이죠, 브래드. 우리가 준비한 건 철저하니까요.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 끝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영, 58세. 서울에서 3대째 이어온 물류회사의 대표이자 업계에서 강철 장미로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 직접 뉴욕까지 날아온 그녀는 작은 체구에 은빛으로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짙은 남색 한복이 그녀의 품위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표정,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수많은 비즈니스, 전장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통역사 이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명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이런 고액 계약의 통역을 여러 번 맡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을 드러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브래드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면 과정이 훨씬 빨라지는데 말이죠. 통역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2배로 걸리니까. 그의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비웃듯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브래드, 인내심을 가져야죠. 비즈니스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영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선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웃음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김선영은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일에만 몰두하느라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몸짓 하나, 시선의 움직임 하나까지. 바로 그때 식당 안쪽에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지우, 26세. 검은색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뉴욕으로 온 그녀는 영어는 완벽했지만 한국어는 부모님과 나누는 일상 대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한 지 1년.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의 불문율을 배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보이되 보이지 않고 듣되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특히 프라이빗 다이닝에서는 더욱 그랬죠. 최지우는 은재 물주전자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물잔을 채웠습니다. 브래드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와인 좀 더 주겠나?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녀가 와인병을 들고 돌아왔을 때 브래드와 제시카는 고개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최지우가 브래드의 잔에 와인을 따르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다 끝내자. 그녀는 우리가 내미는 서류에 다 사인할 거야. 제시카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를 테니까. 브래드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역사는 어때? 제대로 역할하고 있어? 걱정 마. 우리가 미리 접촉한 거 기억하잖아. 핵심 부분은 얼버무리거나 빼먹을 거야. 그쪽에서 돈도 받았으니까. 완벽해. 이건 그냥 인수야. 파트너십이 아니라. 최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이 잔 가장자리를 살짝 넘칠 뻔했죠. 그녀는 재빨리 냅킨으로 닦아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김선영은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깊은 경계심. 최지우는 와인병을 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게 정말 사기라는 건가? 하지만 나는 그냥 웨이트리스일 뿐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브래드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김 대표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통역사 이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김 대표님, 브래드 대표께서 오늘이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시카가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죠.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문서입니다. 제시카가 말하며 문서를 김선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통역사가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양 회사의 파트너십을 위한 계약서라고 합니다. 김선영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지만 영어로 빼곡히 적힌 법률 용어들은 그녀에게 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죠. 브래드가 나섰습니다. 첫째, 우리 펀드는 김 대표님의 회사에 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양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합니다. 셋째, 김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경영의 중심 역할을 맡으십니다. 통역사가 통역했습니다.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최지우는 주방 쪽 벽에 기대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저 여성분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볼까요? 제시카가 문서의 특정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여기 7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통역사가 통역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선영이 그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복잡한 법률 용어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조항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파트너는 모든 주요 운영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한국 파트너는 자문위원회의 명예의장으로 남는다. 즉, 김선영은 자신의 회사에서 실권을 모두 빼앗기고 이름만 남는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통역사 이연수가 문서를 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시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녀가 문서를 재빨리 당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통역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어색한 미소로 감췄습니다. 최지우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통역사가 문서 보는 걸 막은 거지?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브래드와 제시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은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지우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그냥 웨이트리스야.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 딜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만약 내가 잘못 들었다면? 만약 내가 오해한 거라면? 나는 해고당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 지우야,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쉽지 않단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최지우는 테이블 건너편의 김선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 우아한 한복, 그리고 그 눈 속의 불안과 경계심. 그 순간 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실례지만 최지우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을 깼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브래드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가? 우리는 중요한 회의 중이야. 죄송합니다만 할 말이 있습니다. 최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웨이트리스잖아. 여기는 당신이 참견할 자리가 아니야.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최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주전자를 조심스럽게 사이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선영에게로 다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표님, 최지우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명확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김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진짜 관심이 어렸습니다. 뭔가요? 김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들이 이 계약서에 대해 숨기는 게 있어요. 뭐라고? 당장 입 닥쳐. 브래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파트너십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건 인수문서예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은 실제로는 고문 역할만 하게 됩니다. 회사의 실제 권한은 모두 저들에게 넘어가요.
이 미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그냥 웨이트리스잖아. 브래드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와인 잔들이 떨렸습니다. 제시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지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 하지만 불신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김선영은 최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이해? 아니면 희망? 이현수 씨. 김선영이 통역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7페이지 관리 부분을요. 통역사 이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요. 김선영의 목소리에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익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이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시카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김선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통역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특정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국 파트너는 모든 주요 운영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파트너는 자문위원회의 명예의장으로 남는다. 침묵. 대표님. 이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이 조항은 말해보세요.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권한을 미국 파트너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름만 남고 실제 경영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김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브래드와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발음에는 강한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브래드와 제시카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김선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당신들은 김선영이 한국어로 말했고 최지우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당신들은 제 회사를 훔치려 왔습니다. 김 대표님, 오해이십니다. 우리는 브래드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선영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법적 꼼수와 문화적 편견을 동원해서 말이죠. 김선영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문서 뭉치.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선영은 그 문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거래는 끝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브래드와 제시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김 대표. 우리 없이 당신 회사는, 제 회사는 3대째 이어온 회사입니다.
김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버텨왔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가세요. 제시카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패배를 알렸습니다. 방 안에는 김선영, 이연수, 그리고 최지우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선영이 최지우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자개 장식이 된 검은색 명함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존중과 감사의 표현. 감사합니다.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저는 그냥 최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선영이 명함을 최지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직을 이익보다 중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연락 주세요. 최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호텔의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고 이 영상은 곧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브래드 체인벌린의 펀드는 심각한 평판 타격을 입었고 여러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제시카 할로웨이는 주요 클라이언트들을 잃었습니다. 통역사 이연수는 업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호텔 측은 처음에는 최지우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오히려 그녀를 승진시켰습니다. 호텔 내 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졌고 최지우가 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최 매니저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그들은 센트럴파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선영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최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동서양 비즈니스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사기를 막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죠. 최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부서의 문화통합 책임자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서류를 펼치자 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한된 급여는 현재 수입의 3배였습니다. 서울 이주 지원, 한국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 지분 2%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자질을 보여줬어요. 용기와 정직함이죠. 비즈니스 스킬은 배울 수 있지만 그런 성품은 가르칠 수 없어요. 김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 달 최지우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우고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의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항상 곁에서 그녀를 지도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니까. 김선영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최지우가 이끄는 문화통합부서는 3건의 주요 국제 파트너십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다리를 놓는 것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최지우의 팀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최지우는 뉴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대 위에 선 최지우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기업인, 변호사, 컨설턴트들. 그 안에는 과거의 그녀처럼 문화적 차이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3년 전 저는 이 도시의 한 호텔에서 와인을 따르는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최지우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분은 사기로부터 구해졌고 다른 한 사람인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얻었죠. 그녀는 청중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브래드와 제시카의 계략, 김선영의 위기, 그리고 그녀 자신의 두려움과 용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달라도 존중과 정직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모든 장벽을 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최지우에게 컨설팅을 요청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일해요.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최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개 장식의 검은 명함집, 김선영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지우의 명함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영 글로벌 로지스틱스 문화통합본부 본부장 최지우. 그녀는 명함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물주전자를 들고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최지우는 김선영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컨퍼런스 잘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기사 봤어요. 자랑스럽더라고요. 김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지우 씨. 당신이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날 밤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김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 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는 당신이 더 잘 전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 배운 거리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통화를 끝내고 최지우는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지금도 그녀처럼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깬 침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낳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것을.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최지우는 이제 독립하여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십 개 기업의 문화 통합을 돕고 있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이제는 최지우를 멘티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표님, 요즘 제게 이메일이 많이 와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요. 비슷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하나요? 말해줘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다고요.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이네요. 그런데 지우 씨, 혹시.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그날 밤 목소리를 낸 것? 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물론 무서웠죠. 해고당할까봐, 추방당할까봐.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그 후회가 저를 평생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날 밤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었을 테니까. 아니에요, 대표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대표님이 제 용기를 알아봐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요. 김선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건배할까요? 용기 있는 선택들과 그것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에. 건배. 두 여성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닥속닥 드라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용기를 택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또는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누군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전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